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순항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급변 사태에 직면할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노동신문에 나온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신문에서 지난 인민군 산하의 수산사업소 직원들이 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수령 결사 옹의의 모범인민으로 또 지켜세웠고요. 또 최용해의 이제 부친이죠. 최현.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을 이제 수행하면서 백두산에서 그림자도 이제 밟지 않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일화를 이제 소개하게 됐는데 어떤 의도 있다가 보십니까? 예, 북한은 이제 수령 위일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예. 수령을 우상화하고 또 최근에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한 이 북한 사회의 동요라든지 또 북한 지도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예. 최근에 지금 건설 사업자라든지 또는 수산 사업소 이번에 원산에 있는 3.13 부대를 방문했을 때 아주 많은 분량의 어획량 물고기를 잡은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령이 북한 주민한테 소위 격려를 해주고 포상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예. 좀 이제 공포 정치의 강인함과 함께 또 주민을 갖다 포용하는 스킨십을 발휘하는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최현은 김일성과 함께 예. 빠치단 혁명 동지이기 때문에 최현의 아들이 바로 최용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최용해가 장성택을 처형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충실히 김정은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바로 이제 나이 어린 김정일이한테 나이 많은 먹은 최현이가 항일 빠치단 최현이가 받들어 모셨다. 바로 나이 30살밖에 안 되지만은 젊은 예. 김정은한테도 예. 대를 이어서 충성을 다하라. 그러한 것들을 갖다 상징 지우는 그러한 보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박상학 대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요, 예. 전에는 거대한 강제 수용소로부터요, 수령 중심을 광신적으로 지금 선전하는 그런 이제 정신변동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이제 수산사업소 이런 사람들 격려하면서도요, 김정은은 거기 가서 아마 물고기 마서 포탄으로 보이는지, 고기 차곡차곡 쌓인 거 가지고 이거 포탄 쌓아둔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하던지요. 예. 예,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도요, 그때는 이제 자기 소위 말하는 격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격가지를 견제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때 들어와서는 이건 무자비하게 공포정치를 하면서 격가지를 숙청 처형하거든요. 예. 아주 엄청난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북한 주민들이요.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예. 소년단 때라든지 앞에 학교에 가면 교실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우리 때는 그게 앞으로 막 걸어 다니고 했는데 요즘요 애들 보고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걸어 지나갈 때는 발뒤측 듣고 조용히 걸어가라. 지금 이렇게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듣고 참 이게 지금 이게 네. 최근에 그러면 최현이 이제 김정일 그림자도 이제 안 밟았던 일화를 소개하고 이러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마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이제 충성심을 유발하고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북한식으로 말해 높이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령 1인 독재가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추진되고 강화되겠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재룡이라는 게 우리 언론에서는 계속 재룡의 2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절대 2인자를 용납 안 합니다. 예. 장성택이라는 2인자를 숙청한 거 보십시오. 예. 얼마나 그게 잔혹합니까? 아마 우리 언론에서 자꾸 장성택 2인자면 내년 요때쯤 되면 또 장성택이 죽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용해가요. 이 절대 2인자를 용납 안 하는 수령 절대 독재 국가로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죠. 네. 이 북한의 이런 1인 독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도 공포정치 이런 것들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 대규모 망명, 도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아직 포착되는 것은 없는데 이런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우리는 아직 물은 안 얼었지만 밀 밑으로요. 예.
아주 두터운 얼음 밀밑으로 이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조용히 지금 우리 국가 정보기관이라든가 뭐 심지어 중국에뿐만 아니고요. 그 북한의 장성택 그 연루된 장성택 측근들이 뭐 한둘이 아니거든요. 당, 정, 군, 북한 각계에 포진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특히 외교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거든요. 저 생각에는요, 어디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한 70여 명 가까이 지금 뭐 해외에 나와 있고 대한민국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 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70명은 안 돼도요, 최소한 7명 정도는요, 지금 대한민국에 혹시 비밀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면 중국에서 대기 중이든, 네. 지금 그렇게 장성택 측근들이 지금 망명을 시도하는 거는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네. 우리 정보당국에서 이거를 지금 안전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던가 이렇게 하면 네. 말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 아마 신변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어떤 움직이고는 예,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런 저 알기에도 몇 분이 지금 현재 네. 그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던지, 그 중국 쪽에서도요, 네. 왜냐면 옛날하고 달리 장성택 측근들을 중국에서도 지금 구간이란 거 있습니다. 중국 구간이랑 우리 말하면 국정원 같은 데 있는데요. 네. 그런 데서도 보호해주고 있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외교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중국에 나가서 또 북한 국경지대에서 지금 아주 그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정부에서는 그 고위 간부 망명설에 대해서는 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연구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망명설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실제로. 일단 이제 망명을 했냐 여부는 이제 우리 정부 기관에서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망명설이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장성태가 북한의 이인 줄 알려는 장성태가 이렇게 험없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많은 이제 당정군 고위층이 다음은 또 우리 차례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 공포감 때문에 그러는데 장성태기가 체포되기 전에 그 이미 그 해외에 나 있던 무역 일꾼이라든지 외화벌이 일꾼 같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 북한으로 들어가길 주저할 겁니다. 네. 저렇게 초창에 당했기 때문에 예. 다만 그 이후에는 북한의 모든 저희 사찰기관이 철저하게 소위 추가 탈북이라든지 고위층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1선, 2선, 3선, 5선까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소위 망명을 하기 위해서 탈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제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각 언론에서 이 탈북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그 탈북 요시다. 망명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북한의 정말 고위층이 우리 쪽으로 탈북을 해온다면은, 제가 지난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전하게 우리가 신변을 확보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데려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해외에서 지금 망명 여부를 갖다가 지금 신변을 데리고 들어온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재국과의 외교 관계가 또 외교적 마찰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북한을 탈북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려는 북한의 고위층의 탈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이 정부 당국의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좀 인내하는 신중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저께였죠. 이제 예. 북한이 뭐 예고 없이 타격할 수 있다. 이제 뭐 우리 이제 보수 단체가 이제 뭐 김정은 화형식도 하고 그 집회 후에 나온 반응이었는데 동시에 이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오고 가고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호를 예.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협박과 대화, 그 협박의 또 그 진위는 또 무엇인지 예. 협박과 대화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내미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이 대남 강경과 온건을 이제 배합하는 전술입니다. 예. 배합해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건데 지금 그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예를 들면은 김정은 화형식이 예. 있었는데 북한이 그 사실을 접하고 북한의 그 대남 부서에 접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 표현대로 최고 존엄에 대한 수령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수령 유일 절대 구조에서 또 이 장성특마저 허참하게 지금 이렇게 당한 처지에서는 수령을 보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쳐야 할 판이기 때문에 바로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예. 우리 대남방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통문을 보내가지고 청와대 외교안보실 보내가지고 바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충성을
우리의 그 존엄을 갖다가 이렇게 훼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 의지를 자기 수령한테 젊은 김정은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적대시하고 대남 적대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돈이 되는 문제,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개성공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그 소위 그 자금줄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줄을 확보해서 개성공단은 공단대로 나가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또 이 정권에 대한 문제는 정권대로 적대적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사례입니다. 예. 유동열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전하고 뭐 이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죠. 제가- 뭐 이렇게 협박한 뭐 통지문 같은 것들. 저는 이게 자유북한 운동의 박상학입니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어제 첫 계획을 미 국방장관님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라 했습니다. 예측 불허의 집단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 그 군 전화 통화를 해갖고요. 직접 청와대 NSC NSC를 기내 국가안보실을 기량해가지고 공갈 협박하고 또 뒤 돌아서가지고는 달러 챙기는 데는 달러 박스는 챙기겠다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했죠. 국가안보는 무기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무기로 지키는 거 아니다.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단결이 안보의 핵이라고 했습니다. 쟤들이 지금 북한이라는 게 김정은이 북한의 봉건적 3대 수령 절대 독재 사회에서 2천만 북한 인민을 수령의 노예를 삼고 예. 우리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공갈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가 불안하면 그걸 무마시키고 또는 자기 중심을 한 체제 단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공갈 협박을 계속합니다. 예. 국지 도발은 분명히 합니다. 예.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예측 불허한 무모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인내심과 단결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예. 네. 지금 국지 도발을 분명히 하신다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방장관님이 네.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역사적인 북한의 무모한 도발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또 김정은이라는 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도 더 예측 불허하고 무모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는 이번에 당성택 자기 고모부까지 무자비하게 수청하는 거 보고 2000년 전에 네로보다도 더 잔악한 페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무모한 자에게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그냥 이제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무조건 도발합니다. 네. 네, 지금 박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저희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 미국 정책연구소에서도 내년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 내부의 불안정함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저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전망을 내놨고요. 김관진 국방장관도 날짜 좀 특정을 해서 1월에서 3월 초 이 사이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 발언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구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대표적인 그 북한의 행사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죠. 예. 1월 8일 날이 이제 김정은이 생일날입니다. 30일에 생일날이고. 네. 예.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김정일 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5일 날이 이제 김일성 생일인데. 예. 이 세 기간 동안에 이 북한이 이제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이 강성대국의 의지를 보여주게 한 모습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월 12일 날 제3차 실험을 했습니다. 3차 실험을. 네. 북한이 아마 추가적인 제4차 실험을 아마 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핵 문제는 선대수령, 소위 말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운입니다. 유운사업이에요. 유운사업인데 육자회담을 통해서는 북한 핵 문제가 절대 풀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구 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이 핵을 포기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혁명의 배신자가 되고 선대수령의 유은 관찰자로서의 그 제대로 관찰 못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핵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 바로 그 기간이 제일 좋다는 거죠. 아니면 핵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광명선 3호 같은 걸 할 수 있고 또 그 기간 중에 우리를 향해서 국지적인 도발,
제일 이제 국지도발하면 이제 제일 이제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서해 오도거든요. 백령도, 소총도, 연평도. 이 근처에서 소위 이제 제한적인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사이버 테러를 아마 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습니다. 네. 북한이 올해는 이제 3월 20일 날 하고 6월 25일 날 사이버 남침을 했죠. 사이버 남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디페이스부터 변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 사이버 테러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북 관계가 또 잘 안 풀리면은 다시 한번 개성공단을 가지고 또 북한이 장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대남 전략의 양상이라는 게 대남 강경, 이 강경도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중강도에서 고강도로 이렇게 단계를 바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원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수송선 강운을 배합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신년 공동 사설, 김정은 시대 같은 올해부터는 신년사라고 발표했는데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대화공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모든 걸 잊고 모든 조건 없이 남북 당국자가 만나자. 대화공수를 취하면서 또 우리를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에는 북한의 이러한 연례적인 이러한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철저한 대비가 우리 국민들이 확고한 그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 네. 있으면은 어떠한 도발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 모두 뭐 도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셨고 구체적인 뭐 사례도 이제 쭉 핵실험, 뭐 로켓 발사, 국지 도발, 사이버 테러, 개성공단까지 이렇게 뭐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동향을 이제 주시하면서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조직을 이제 상설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이제 기능도 이제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신속하고 좀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예, 늦지만 늦었지만 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이 안보가 지금 이제 여러 부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있고 국가정보원도 있고 예. 각 이제 외교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여러 부처들이 지금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산재된 안보관에 대해서 대북 정보라든지 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현행법상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제 그 상설 사무처를 두는 거죠. 또 상임위를 둬가지고 이 국가안보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제도적으로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면 되지만은 제도적으로 사무 인력들이 각 부처의 그 북한에 대한 또는 안보협상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분석하고 이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또 배포하는 이러한 그 총괄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이 필요한데 예. 이번에 그 NSC에 그 사목을 두고 상임위를 부활시킨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박상학 대표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우리 대응 체제는 어떻게 그런 건 뭐 보시는지. 당연히 근데 저희가 정부하고요 정치권하고 갈 짓자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이런 건 당연히 뭐 잘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뭐 크게 실례를 들면요 새누리당 홍문정 외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태 처형은 재룡회의 역구태다다. 안홍준 예. 위원장입니다. 안홍준 예, 위원장, 예. 외통위원장이죠. 장성택 처형이 재룡의 역구태다다. 또 김정은은 군부의 강경 군부파에 의해서 허수아비다. 네. 예. 이런 얘기했는데 예. 또 외통위원장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냐? 너무나 모른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얘기란 말씀이죠? 예, 재용회가 뭐 때문에 어떻게 장성택을 구태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번은 그게 이제 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재룡회라든가 국가보위부 부장 김원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장성택이가 그 김정은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수령 1인 수령 수령의 지위와 권위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섭정을 안 받겠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고모나 고모부의 섭정을. 그래서 진짜 그 장성택 고모부를 밀어낸 거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잘못 들으면요. 많은 국민들이 이 김정은에게 그 잔인한 패륜한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좀 줄 듯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북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수령 절대 독재 국가입니다.
그 수령이 19살이든 29살짜리든지요. 뭐 재용회 같은 건 그게 비하면요. 구형이 꼭 들어가시고 예스맨 빡깁니다. 네. 예.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왜 동일하니 지금 우리 왜 자꾸 북한을 그 국제사회가 저 패륜을 보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 북한 인권 법안을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7년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놈의 북한 인권 법안이요.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10년 네. 가까이. 이럴 때, 자기가 정치인들이 자기가 할 거는 안 하고, 예? 그 네. 2천만 북한 주민들이 수령의 독재 미스트에서 인간의 모든 거를 다 빼앗겼는데,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또는 자유라든가 또 생존권, 인권, 최소한의 예? 인간의 권리를 이제 주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한 인권법이라는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세계 국제무대 우리 망신입니다. 정치권에서 예?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하루빨리 북한 인권법부터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박 예. 대표님께서는 아까 최룡해도 장성택처럼 숙청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네. 예, 같은 맥락에서 그 최룡해가 사실상 장성택의 숙청을 주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 장성택의 재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97년도에 혼나갔고요. 저 어디 강계 그 구석에 내려갔고요. 12년 동안요.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예, 말씀하신 예.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스맨 됐고요. 어리버리해갔고요. 네. 그런 걸 장성택이 라인에 의해서 이제 끌어놔서 앉힌 거거든요. 우리 보기에는 이인자요, 뭐 총정치국자에 그렇다기보다 아니 수령의 그림자도 못 밟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완전한 예스맨 네, 됐습니다. 제가 박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북한에 사셨으니까 이번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핵시 발언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결속이나 그 독재자의 어떤 그 강함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가 이렇게 좀 술렁술렁한데 예. 그런 도발을 강행하면 내부적으로 더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런 체제 아닙니다. 예컨대요. 우리나 국제사회가 왜 자꾸 북한을 엄청나게 더욱 이제 불안하게 보냐면요. 그래 합리적이고 상식을 가진 장성택이란 사람이 무모한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성택이란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여버렸거든요. 그 잔인성을 보고 지금 북한에서요 장성택에 대한 동정심이 일면서요 김정은이 정말 이게 패륜하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북한 민심이 엄청 나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완된 네. 북한의 나빠진 민심을 그래도 수령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도요 그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합니다. 예. 북한의 수령 독재라는 건 그런 체제입니다. 좋든 나쁘든요. 그게 무슨 내가 뜻하든 안 하든 간에 또 이제 지금 군부 충성파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우리 안보기관에서 가장 지금 중시하는 건 그 총정찰국장 김영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삼지연에 있을 때 삼지연 멤버를 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열흘 지났는데 어디 간지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지도발이든 무슨 내부의 테러든 전문 이 사람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김영철이 이제 뭘 하겠습니까? 예. 충성 경쟁으로 그런 도발을 제일 앞장서 죽일 수 있는데 있다. 그 예. 어디 간지 지금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DMZ에 나와서 어느 쪽으로 칠까 이렇게 보는지 아니면 무슨 NLL 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꼭 도발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십니다. 지금 남북 문제는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의 이제 역할도 중요한데 말이죠. 중국이나 이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정책 변화 가능성도 지금 이제 많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장성택이 친중파거든요. 예. 친중국파인데 이제 저렇게 이제 사전 동의도 없이 저런 엄청난 죄를 갖다 물어가지고 이렇게 처형시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외교 관계를 노선을 펼치기 때문에 이번 그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에 대한 불쾌감이 있지만은 이 문제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이 중국의 노선에 따르도록 한다면은 또 중국의 국가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북한은 한반도 안보의 주 위협이고 또 이 핵 문제를 가지고 또 장거리 미사일 로켓 문제를 가지고 국제 평화를 좀 위배했기 때문에 현재 유엔 주재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노도마이라는
운동선수 한 명, 농구선수 가는 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그 북한이 한반도 질서를 위해하고 또 국제 질서를 갖다가 해치는 이러한 일은 미국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한미 간의 이런 공조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북한의 이러한 또 다른 그러한 이제 대내 정권의 불안정한 문제를 대남 도발로 이걸 갖다가 또 그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북한의 소위 그 강경 소위 도발을 갖다가 막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을 음향으로 계속 외교적 압박을 취하는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북한 문제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남북 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본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소위 압박하고 자유의 길로 끌어내리냐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실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소위 이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유의책도 우리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김정은의 독재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캠벨 전 차관보가 또 그 스위스 김정은이 유학을 했던 스위스 학교에 가서 주변 인물을 또 인터뷰를 하고 그 김정은의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강경해지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요? 이제 이제 로드먼 얘기 나왔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0년대 초에 모짜업 등에 중국 이제 탁구 선수단하고 미국 탁구 선수단이 경기하면서 그때 소위 핑퐁 얘기를 했습니다. 고립된 중국의 대이미지를 핑퐁 얘기를 해서 그때 니슨 대통령을 불러들이면서 이제 벗어났지요. 네. 그걸 지금 노립니다. 김정은이도. 그 김정은이 어린애지만은 그게 외교진이라는 이런 것도 옛날에 뭐 3, 40년 전부터 그 대미 관계를 쭉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로드먼을 불어들이는 게 저 사람이 이뻐서 불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로드먼을 통해서 그 탁구알 요만한 거 가지고 니신 대통령 불러줬는데 자기는 이제 바스켓볼 큰 공을 굴러들였다가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 어떤 물꼬를 터보자 하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가 네. 전략이. 근데 미국은 김정은이 불과 얼마 전에 자기의 핏줄까지 저렇게 잔인하게 수청하는 걸 보고는요. 아마 미국 아니고 지금 중국 국민들도요. 중국에서 저 김정은을 중국에 절대 부르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 판에 북한하고 제일 가깝다는 중국이 저렇게 두 손 살해 하는데 그 로드먼을 100번 부른들 미국하고 또 무슨 뭐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무슨 뭐 그렇게 북한과의 미국과의 문제가 그렇게 매끄럽게 되겠습니까? 전혀 지금 망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 불허하고요. 아주 포악한 성격을 지닌 가대 망상증 항자라고 미국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을. 예. 예. 아마 김정은이 내년에 우리에 대한 도발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상한 행위를 하면요. 더욱 궁지에 몰릴 겁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